저는 두각학원에서 서울예고 영어를 맡아서 수업하고 있는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일단 먼저 자녀분들 합격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일단 간략하게 제 소개를 먼저 조금 드리자면 저는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네, 일단 자료를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원래는 이제 공립고등학교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두각학원에서 서울예고 수업을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예비 고1 클래스랑 고1 내신 수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내년엔 아마 고2 내신까지 확장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제 소개는 좀 여기서 간략하게 마치고 오늘은 서울예고 이제 아이들 합격이 확정된 시점에서 어머님들께서 이제 꼭 아셔야 될 점, 영어 과목과 관련해서 아셔야 될 점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일단 올해 1학기 기준에 가장 최근 서울예고 시험 특징들을 조금 살펴보고 이걸 종합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미리 공부를 해야 할지 그 시험 특징에 맞춰서 대비 방법도 알려드리고 11월부터 그리고 저희 영어 과목은 이제 주요 과목이라 입학 전까지 클래스가 이제 개강이 돼요. 4개월 동안 개강이 되기 때문에 그 커리큘럼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 자료를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1쪽을 이제 봐주시면 이제 그 문항별로 분석된 표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23년 올해 1학기 시험만 일단 분석한 걸 가지고 왔는데, 네, 표를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아이들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과서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능률복화가 이제 아이들 한 시험당 15과씩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되게 좀 서울예고에서 특이한 포인트예요. 영어 시험에서 능률복화를 이제 15과씩 문제로 낸다는 거. 그리고 이제 부교재 44지문에 모의고사 20지문까지. 그래서 60지문이 거의 넘는 양이었는데 네, 근데 많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첫 시험만 이제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긴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시험부터 1학기 기말고사랑 이제 아이들 지금 2학기 중간고사까지 본 상태인데 갈수록 그래도 범위는 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시험에 이렇게 사실 시험 범위를 많이 낸 건 아이들 수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이제 미술을 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네, 아이들 수준을 선생님들께서 아직 모르기 때문에 혹시나 그 변별이 안 될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시험 범위를 늘려서 네, 난이도를 높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내년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시험 범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런 시험 범위가 계속 가진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첫 시험만 좀 바짝 고생하면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네, 첫 시험에서 이제 아이들이 좀 많이 괴로워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거를 좀 이제 감안을 해주시고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유형을 보시면 어법 유형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유형이 있지만 객관식이 30번까지 나오고 서술형은 이제 4문제에서 5문제 항상 이제 다르게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객관식이 30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객관식 개수 자체도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영어 시험에서.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다른 학교 같은 경우 적게는 20문제에서 많아도 25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서울예고 객관식은 네, 개수 자체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완벽하게 지문에 대한 이해가 돼 있는 게 아니면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영어 시험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요렇게 이제 표를 보시면서 문항별로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이제 객관식 수에서 오는 난이도나 시험 범위에서 오는 난이도를 볼 때 아이들이 미리 이제 문법 이론 같은 게 익혀지지 않은 상태면 상당히 힘들 수가 있다. 왜냐면 그때 가서 문법 이론을 처음부터 배우기에는 좀 늦은 시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는 지문 분석을 암기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문법 베이스 같은 건 미리 다 지금 이제 남은 4개월 동안 익히고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표에서 조금 보이는 특징들을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객관식 유형 자체는 특이한 유형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실 고등학교에서 모의고사 유형대로 객관식 유형을 시험으로 내거든요. 근데 서울예고는 그대로 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형 자체가 특이하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나올 문제를 사실 예측하는 게 쉽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비만 열심히 한다면, 그리고 이제 문법 베이스만 잘 되어 있다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영영풀이 같은 유형을 낸다거나 이렇게 특이한 유형을 내는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지문 암기만 해서는 큰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기본 실력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네, 이제 서울예고는 그런 이제 특수한 경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법 어휘 유형이 지금 올해 2학기 중간고사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어법 유형은 항상 많이 나왔고, 어휘 유형은 1학기 때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다가 이번 중간고사에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휘 유형은 사실 많은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애용하는 유형은 아닌데, 서울예고는 좀 특이하게 어휘 유형도 좀 애용해서 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술형에 있어서 조금 특이한 게, 통문장 영작이 사실 서울예고의 거의 시그니처 문제예요. 그래서 통문장 영작이 서술형에서 이제 난이도를 정말 급상승시키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등급을 받는 친구들도 여기에서 감점을 안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을 얼마나 잘 대비하느냐, 잘 잡느냐가 1등급을 변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객관식 뭐 하나씩 틀리고 이런 친구들은 사실 많거든요. 저희 수강생들 보면. 근데 객관식 하나씩 틀린 애들은 많은데, 통문장 영작에서 거의 대부분 감점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 얼마나 잘 잡냐가, 네,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에 보시면 중간중간 능률복화 예문이라고 적힌 걸 봐주시면 되는데요. 능률복화 예문 유형은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시험당 능률복화가 15과씩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는데, 이걸 뭐 뜻을 물어보거나 이런 유형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능률복화에 이제 단어당 예문 하나씩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그 예문에서 해당 단어를 뚫어놓고 여기에 들어갈 게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식의, 그래서 예문 형식으로 항상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유형은 그렇게 고정을 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제 가끔씩은 서술형으로도 나오는데, 서술형으로 나온 적은 한 번밖에 없어서 네, 거의 대부분 객관식으로 나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능률복화 문제는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랜덤한 어휘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그런 어휘들도 좀 빈번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어휘 유형에서 그렇게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아이들의 좀 기본 어휘력을 미리 이제 지금 남은 4개월 동안 많이 쌓아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포인트들을 다시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네, 요 네 포인트만 네, 사실 알고 계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객관식 유형이 이제 모의고사 유형과 일치하기 때문에 모의고사 유형 자체에 대한 이해가 일단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 아직 모의고사를 볼 때까지는 좀 남았으니까, 그때까지는 유형 자체를 이제 입문한다는 느낌으로 유형 자체를 이해하는 그런 학습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은 4개월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고난도의 어법 개념이 굉장히 폭넓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법 유형이 이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게 사실 원래 같으면 이제 교육청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출제를 할 때 고1 시험이면 고1 교육 과정에 포함되는 어법만 내는 게 사실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이제 강남권 학교들은 그렇지 않긴 하지만 서울예고도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거의 지키지 않고 고3 교육 과정에 포함이 되는 어법 개념을 많이 출제를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어려운 어법 개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남은 4개월 동안 어법을 적어도 한 번은 총정리해서 암기하는 시간이 다 필요하다. 그래서 문법 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서울예고는 특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문장 영작 서술형으로 1등급을 변별하게 되고 한 시험당 이제 능률복화 15과면은 450단어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이제 아이들이 좀 많이 부담을 갖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왜냐면 그때 가서 외우려면 너무 많고 예문도 같이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입학하기 전에 적어도 1회독은 하는 게 좋다. 네, 1과부터 60과까지 있는데 60과까지 적어도 1회독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서울예고 이제 입학생들이 영어 과목과 관련해서 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요것도 이제 앞서 다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그냥 간략하게 정리만 해드릴게요. 자, 어휘는 이제 어휘랑 관련된 문제도 어법 어휘가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랜덤한 어휘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초 어휘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바로는 능률복화 수능 실전편이 이제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 보라 색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 말고도 다른 책을 하나 선정을 해서 그거를 계속 4-5번 정도 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서까지 학습하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어휘책을 사실 여러 개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한 책을 선정해서 그걸 4-5번 돌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 책 안에 들어있는 단어만 다 알아도 아이들이 거의 고2, 고3 수준의 모의고사 어휘는 거의 다 아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는 거라고. 네, 그래서 한 책을 선정을 하셔서 아이들이 꾸준히 외울 책을 지금부터 이제 정해놓고 꾸준히 암기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능률복화 수능 실전은 이제 입학 전에 1회독을 마무리해 놓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문법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3 과정까지 고난도 어법 개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문법은 사실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내신 기간에 들어가면 조금 아이가 많이 힘들 수 있어요. 네, 어법이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물론 내신 수업하면서 이론을 다시 설명을 해주지만 그래도 베이스가 없으면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법은 이제 4개월 동안 베이스를 한번 총정리를 해놓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일단 내신 유형도 모의고사 유형대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 유형 자체에 대한 특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유형별로 이제 풀이 요령이 있어요. 그래서 풀이하는 그 원리가 체계적인 원리가 있는데 아이들이 그 원리대로 푸는 연습을 처음 배울 때 해놓는 게 좋습니다. 처음 모의고사를 배울 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통 입문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입문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유형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술형도 마찬가지. 서술형은 영작 서술형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영작 서술형을 할 때 아이들이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그 한국말 해석을 제일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영작을 더 완성도 있게 마무리하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글 해석 분석하는 방법을 조금 배우고 그거대로 연습을 해보는 게 좀 큰 도움이 아이들이 보니까 되더라고요. 경험을 해본 애들을 보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네,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리큘럼 저희 영어 과목은 저희 4개월 동안 커리큘럼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거를 클래스 설명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매주 일요일 2시에서 5시에 수업이 진행이 되고 11월 10일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개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개강을 해서 총 4개월 동안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문법 총정리를 한 번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길게 이제 강의 기간을 잡았고 그래서 2월 24일 거의 이제 개학하기 직전까지 수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16주 동안 진행이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일단 수업 개요는 네. 토요일이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토요일 맞습니다. 네. 토요일 2시에서 5시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수업 개요는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린 특징들을 다 그냥 담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적어도 이제 영어에 관련해서는
이제 서울예고 입학하기 전에 다른 영어 공부는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커리큘럼을 제가 거기에 중점을 둬서 완성을 했고요. 뭐 방금 말씀드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입학 전에 준비해야 될 거, 이거 어휘, 문법, 독해, 서술형 나눠서 다 말씀드렸는데 이걸 커리큘럼에 다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주 동안 일단 능률복화 수능 실전, 이제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능률복화 책을 1회독 완성할 예정이고, 이거는 이제 16주 동안 아이들이 한 3과 정도씩 나눠서 이제 보게 될 거예요. 3-4과씩 나눠서 보게 되고, 그리고 문법은 이제 고등학교 때 필요한 문법은 모두 총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정리해서 아이들이, 그리고 저희 수업에서는 항상 복습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 그것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싫어하는 테스트이긴 한데, 그 이제 테스트와 단어 테스트 결과를 그 학부모님들께 이제 문자로 전송을 드립니다. 시험 그 수업이 끝나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이들 성적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 그리고 문법은 주차당 한 주차당 한 단원을 배운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단원이 이제 출제된, 그러니까 그 주차에 배운 수업 내용이 출제된 서울예고 기출 문제들과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같이 풀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해에 있어서는 저희가 아직은 아이들이 모의고사 자체를 안 풀어본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유형 자체에 대한 설명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수능 기초를 다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서울예고는 내신도 수능 유형대로 나오기 때문에 내신 문제 객관식 유형을 이해하면서 수능 기초도 다진다. 그리고 어떤 유형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이런 체계적인 원리를 아이들이 감으로 풀지 않고 체계적인 원리대로 풀 수 있게 그 연습을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주 연습을 하는 건 아니고 마지막 2, 3주에 아이들이 이제 입학하기 직전에 조금 집중적으로 서술형을 대비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때는 아이들이 이제 통문장 영작 서술형이 나왔을 때 한국말 해석을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이들한테 전수를 해주고, 그 원리대로 이제 푸는 연습을, 서술형 문제를 내신 기출 문제를 통해서 연습해 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상세한 커리큘럼은 그 아래 이제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교재는 제가 자체 제작한 교재를 사용할 예정이고, 이미 16주차까지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이제 이 예비고일반 수업을 작년에도 했었기 때문에 자체 제작한 교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주 해주시는 질문은 그 옆에 제가 답변을 조금 달아 놓았고요. 네, 그래서 뭐 입학하기 전에 이제 영어 공부 어떻게 할지, 문법 공부 어떻게 할지, 이런 점을 가장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은 제가 이제 좀 상세하게 정리를 해드렸고, 혹시 이거 외에 질문 있으시면 네, 자유롭게 해주시면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